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맥스의 플러그인은 플로어 제너레이터입니다. 마루나 타일 등을 매우 쉽게 모델링하는 플러그인인데요. 헤링본 등의 복잡한 마루 패턴도 아주 손쉽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플러그인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 버전을 배포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저희는 이 플러그인을 만든 회사와 스폰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카페 가입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여기 카페로 들어갑니다. 카페에서 3D 맥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두 번째에 저희 모호 카페가 있습니다. 모호 카페로 들어가서 쭉쭉쭉쭉 내리면은 스크립트 플러그인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로어 제너레이터 무료 버전 여기를 클릭하셔서 첨부 파일에, 물론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첨부 파일에 내 PC 저장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여기 있죠. 여기서 우클릭, 여기 압축을 푸시고 폴더 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압축을 풀면은 2013 버전부터 2020 버전까지 각 버전에 맞는 플러그인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맥스 2018을 쓰기 때문에 2018을 복사를 할 텐데, 다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버전에 맞게끔 복사를 해주시고, 저는 컨트롤 C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C 드라이브로 가서 프로그램 파일, 오토데스크, 맥스 2018 PPP 눌러서 플러그인 방 들어가서 여기 붙여넣기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버전에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C 드라이브가 아니라 맥스를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 같이 다른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다른 드라이브로 가서 같은 경로로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맥스를 껐다 키면은 모디파이 리스트로 가서 FFF를 눌리면 플로어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플로어 제너레이터 모디파이를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마루 모델링이 되는 것이죠. 우선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플로어 패턴은 바닥의 패턴을 프리셋으로 저장해 놓은 메뉴이고요. 무료 버전에서는 스탠다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드에서 가능한 범위는 이런 형태, 마루 형태의 모델링이나 또는 네모로 이루어져 있는 타일 모델링 정도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스탠다드에서 웬만한 바닥의 형태들은 모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패턴은 뭐가 있냐면, 유료 버전에서는 헤링본 패턴, 이런 형태의 마루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헤링본 형태의 패턴, 그리고 이 패턴도 이쁘죠. 이런 형태의 패턴도 있고, 이렇게 육각형 형태의 타일 패턴도 있습니다. 다시 메뉴 설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맥스 랭스 옵션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옵셋은 0으로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방향의 크기입니다. 랭스가 작으면 이 길이 방향이 줄어들고, 랭스가 크면 길이 방향이 늘어나고, 위드스는 폭입니다. 폭이 좁으면 좁은 폭의 마루가 표현이 되고, 폭이 넓으면 넓은 폭의 마루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메뉴들이 몇 개가 있죠. 이 메뉴들은 반복이 되는데, 맥스 랭스, 민 랭스, 스프레드, 여기도 맥스 위드스, 민 위드, 스프레드, 이 세 개의 메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메뉴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락도 반복이 되죠. 이 메뉴가 의미하는 것은, 스케일을 좀 더 작게 해서 락을 풀고 민 랭스를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1000 사이의 값이 랜덤하게 적용이 돼서 랭스 값이 뿌려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스프레드는 뭐냐? 스프레드가 값이 낮을수록, 스프레드의 값이 낮을수록 민 값에 가까운 보드들이 많이 표현이 되고, 스프레드의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맥스의 값을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0.5를 하게 되면 민 값 반, 맥스 값 반이 고르게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값을 1로 하면은 100% 맥스 값만 사용을 하게 된 거고, 값을 0으로 하면 100% 민 값의 랭스만 사용해서 결과물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락 버튼을 활성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맥스 값만 적용이 됩니다. 랜덤한 타일 패턴을 만들고 싶을 때 이 락을 해제를 시켜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위드스도 마찬가지로 이 락을 풀고 이 옵션을 10으로 하면 이렇게 랜덤하게 값이 표현이 됩니다. 그 스프레드는 0으로 했을 때는 최소값만 적용이 되고 1로 했을 때는 최대값, 0.5로 했을 때는 딱 중간 고르게 분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 그 다음 그라우트 랭스, 그라우트 위드스입니다. 그라우트는 한국어로 줄눈이고, 줄눈은 말 그대로 타일 사이사이 간격이 떨어진 것을 줄눈이라고 하죠. 자, 이 줄눈을 20으로 하면 20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10을 하면 사이 간격이 10만큼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라우트에 락을 풀면 이 값을 0으로 하겠습니다. 폭 쪽에 그라우트가 완전 붙어버렸죠. 그런데 길이 방향의 그라우트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길이 방향과 폭 쪽의 줄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락을 다시 걸면은 랭스 그라우트로 모든 그라우트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얘는 다시 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옵셋입니다. 옵셋은 20, 기본값이 20입니다. 20을 넣으면은 길이 20만큼 띄워서 생성하겠다는 옵션입니다. 이 열도 20%만큼 띄워서 생성, 다음 열도 20%만큼 띄워서 생성, 20%를 쭉 연속적으로 띄게 되면 이런 식의 마루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얘를 10%를 하면 10%만큼 띄워져서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얘를 30% 하면 이런 패턴이 되고, 50%로 하면 이런 패턴이 되겠죠. 50%를 해서 길이 방향과 폭을 2배 정도 차이 나게끔 하면은 이렇게 벽돌 같은 모양을 표현하기에도 좋습니다. 다시 기본값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익스트루드는 많이들 알고 있는 메뉴인 익스트루드가 맞습니다. 익스트루드는 말 그대로 익스트루드 되는 높이를 결정을 하는 거고, 베벨은 이 엣지에 뭐를 깎는 몇 미리 정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베벨이 중요한데, 베벨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이라이트가 현실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줍니다. 자, 베벨이 있음으로 해서 이 마루와 마루 사이에 경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보다 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베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체크를 해제를 하면 베벨이 꺼지게 됩니다. 베벨이 없으면 마루와 마루 사이에 경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맵핑으로 맵을 입힌 것 같이 되어버렸죠. 그럼 베벨을 키면 것처럼 훨씬 디테일한 퀄리티가 살아나는 것이죠. 보다 현실적인 이미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에이션 퍼 보드, 여기에 있는 메뉴는 저는 작업을 하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메뉴인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그래도 기본 메뉴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로테이션을 100까지 줄 수가 있는데 얘는 아무리 움직여도 표현이 안 됩니다. 왜 그렇냐고 하면은 이 각각의 보드들이 돌아갈 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그라우트를 0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라우트를 100으로 하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돌아갈 틈을 주면은 이 각각의 보드들이 돌아가죠. 이 메뉴를 어떨 때 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오래된 타일 재질이나 외부에 조금 많이 틀어진 보도블록들을 표현할 때 좋을 것 같은데, 건축 투시도나 인테리어 투시도에서 그런 더러운 재질을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없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최대로 돌아가는 범위고 최소값으로 돌아가는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이고, 스프레드는 말 그대로 0이면 최소값을 표현을 하고 1이면 최대값을 많이 표현해 주는 스프레드 옵션이죠. 옵셋은 100을 주면은 옵셋에 락을 걸었기 때문에 X축과 Y축이 모두가 옵셋이 돼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X축, Y축이 다 되죠. 네, 이 락을 풀고, 자, X축 옵셋을 쭉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옵셋은 이쪽이 X축인가 봐요. 이 X축으로 띄었다가 떨어졌다를 랜덤하게 쭉 뿌려서 X축으로만 붙었다 뗐다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0으로 하고 Y축을 옵셋을 100으로 하면 Y축 이쪽 방향에 붙었다 뗐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0으로 하고 나머지 스프레드나 맥스 민 값은 위에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옵션이 맥스 틸트와 민 틸트입니다. 틸트는 좀 보여드릴게요. 자, 틸트를 증가할수록 이 각각의 보드들이 랜덤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좀 과하게 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50, 20 이렇게 되게 낡은 마루를 표현을 하거나 마루에 미세한 반사를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옵션이고, 사실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 틸트가 거의 없는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마루 같은 경우에는 틸트가 거의 없지만 메뉴 설명을 위해서 이 정도 옵션을 주고 렌더링을 좀 과하게 주고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100%로 하고 더 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를 시공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시공상의 실수를 표현을 하는데, 너무 반듯한 마루를 CG에서 표현을 하면 CG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시공상의 실수를 표현을 해서 보다 현실적인 이미지 표현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보드 각각의 기울어짐이 조금씩 달라져서 반사광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디테일이 보다 현실적인 느낌을 내게 해줍니다. 저는 0.7에서 민 틸트 값은 0.2에서 0.7 사이 이 정도 값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의 티는 안 나지만 인테리어 씬에서는 이 정도 값을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맥스 오버랩입니다. 오버랩은 말 그대로 겹치는 거에 대한 메뉴고요. 오버랩을 100으로 하고 맥스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겹치는 것을 100mm만큼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침범을 해서 각각의 보드들이 겹치게 되어버렸죠. 이 옵션을 언제 사용하게 될까요? 다시 기본값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닝, 맥스 보드 이 하나하나의 이 마루가 플로우 제너레이터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마루 엘리먼트를 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드의 개수가 10,000개가 넘어갈 때 경고창을 띄우겠다는 옵션입니다. K를 줄여서 개수를 쭉 늘리면 이런 경고창이 뜨죠. 이 보드의 개수가 10,000개 이상이 됐을 때 이 경고창을 띄워서 10,000개 이상의 플로어를 표현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옵션입니다. 10,000개 이상이 되면은 컴퓨터에 부하가 가기 때문에 경고창을 띄우는 것이죠. 그리고 10,000개가 넘으면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경고창을 띄워서 만들겠냐 말겠냐 물어보는 것이죠. 취소를 누르면은 만들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000개 이상이 한참을 걸려서 리포트상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대략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시 얘를 70%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수를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개수를 더 늘리셔도 되겠고,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으면 개수를 더 줄여서 이렇게 큰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옵션이 되겠죠. 이 크레딧은 이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제작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버튼과 누가 만들었는지, 버전이 몇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가시면 텍스처도 판매를 하고, 이 HDRI 플로어 제너레이터와 같이 많이 쓰이는 벌티 텍스처는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always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값을 변경했을 때 실시간으로 뷰포트가 업데이트 되고, 매뉴얼로 하면은 값을 변경해도 실시간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업데이트를 눌러야만 값이 변경한 것이 뷰포트에 표현이 됩니다. 플로우 제너레이터 개수가 많아지면은 항상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 상당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매뉴얼리로 바꿔서 이렇게 값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한 번만 업데이트 되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 세이브 로드 프리셋은 내가 설정했던 이 프리셋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제너럴 탭은 스케일 말 그대로 100% 하게 되면, 자, 업데이트 always로 하겠습니다. 100%
스케일이 되는 것이고 10%로 하면은 개수가 많이 표현이 돼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10%만큼의 크기로 전체적인 이 그라우트 값이나 랭스 값, 위드스 값을 10분의 1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100으로 70으로 하겠습니다. 다이렉션, 말 그대로 방향에 대한 옵션입니다. 90도를 꺾으면 이 90도 꺾여서 표현이 되고 45도 꺾으면 45도 꺾여서 표현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시드는 랜덤 값을 줬을 경우에 0.5 이렇게 랜덤 값을 더 주겠습니다. 랜덤 값을 줬을 경우에 시드를 변경하게 되면 랜덤의 패턴이 변하게 됩니다. 랜덤 패턴이 몇만 가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옵셋은 말 그대로 X축으로 옵셋을 띄우겠다는 의미고 Y축 옵셋은 말 그대로 Y축으로 전체를 이동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웰드 스레솔드는 가까이 붙어있는 점들을 붙이겠다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저는 이 옵션도 거의 건들지 않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사용하는 옵션만 남겨놓게 되면은 이 옵션 중에서도 이 옵션만 사용을 하고, 주로 사용하는 건 맥스 틸트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3개 정도의 옵션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플로우 제너레이터의 설명이었습니다.